안녕하세요. 중고차 임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시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지 5대 정도 샘플링을 해갖고 한번 알아보는 결과 평균적으로 1929만원 정도 빠진 것으로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안 빠지는 금액의 차라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000만원 정도, 신차 출고 이후 5개월밖에 안 된 차, 키로수도 얼마 안 되고 사고도 없는 차가 1000 정도 빠진 것으로도 보였고,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차이 나는 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 가격보다 한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났던 2천만원대 차량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중고차 가격에서 적정 가격의 최저가, 중간값, 그 다음에 최고 가격 중에서 중간 가격 정도를 보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해드리기도 하는데, 출고 후 5개월 된 GN7 그랜저 하이브리드 4,790만원이었어요. 중고 가격이. 신차 가격은 5,815만원 정도, 이 차량도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고, 신차 가격이 4,720만원이었던 차량이 중고 가격으로는 2,670만원, 여기서도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빠질지는 약간 빠질 수도 있겠지만 신차 가격과 2천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중고차 가격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적정 시세의 최저가, 중간값, 최고값 중에서 중간 가격이 좀 괜찮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중간 가격보다 그 아래를 보시려고 하실 때가 많지 않나 싶어요. 2.5의 경우 거래 사례를 비춰봤을 때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 초 정도가 적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캘리그래피만 본다라고 하면은 3천만원 중반 전후가 적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3.5의 경우 6기통의 매력이 있는데 2.5는 4기통, 그리고 3.5는 6기통입니다. 엔진 헤드가 6개냐 4개냐 차이입니다. 2.5를 선택하는 소비자층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비와 세금 때문입니다. 2000cc 아래를 중형차라고 하잖아요. 중형차보다 대략 500cc가 높을 뿐인 거예요. 기통수도 4기통으로 똑같고, 그래도 대형차라 중형차보다 옵션과 마감, 디자인 등이 중형 차량보다는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 있고 더 고급화가 되어 있죠. 2.5는 개선됐다고 하긴 하지만 오일 감소 가능성이 타는데 지장이 없다고 느낄 때도 많긴 한데,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관리를 10,000km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한 5,000에서 7,000km 정도에 한 번씩 정도는 엔진 오일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전에 있던 오일을 모두 세정해주는 듯한 오일 교환 전에 플러싱 오일로 어느 정도 세정을 해주고 찌꺼기들을 다 빼낸 다음에 오일 교환을 해주면은 차량의 컨디션이 점점 더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와 3.5의 차이는, 2.5는 현재 대략적으로 대충 65만원 정도 들어가고 3.5는 대략적으로 90만원 정도로 봤을 때 한 25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에 자동차세와 유류비를 합산을 해보면은 1년에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3.5의 힘과 정숙성, 만족도 등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1년에 50만원을 더 쓸지 안 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5의 신차 구매했던 분들의 구매층이 적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감가가 3.5가 수요도 낮아요. 감가가 더 되지 않나 싶고, 신차 가격이 더 높았던 3.5가 오히려 가성비로 봤을 때는 감가폭을 봤을 때 좀 더 이득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년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차이 날 것 같은데 50에서 많이 차이 나봐야 그렇게 막 엄청 차이가 나도 이상은 차이가 안 나지 않을까? 근데 그것보다는 2.5의 엔진은 가랑가랑가랑 되는 점이 있고, 3.5의 엔진은 그릉그릉 되는 이제 데시벨적인 차이와 정숙성, 이런 힘 여러모로 봤을 때는 3.5의 매력도 나쁘진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2.5도 세금이나 이모점으로 봤을 때 분명히 장단점이 2.5나 3.5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프리미엄을 제외한 익스클루시브와 캘리그래피만 2.5로 봤을 때 단순 교환 심한 차 말고 적당한 무사고, 흰색, 검정색, 회색 8만 킬로 이하로 보면은요, 적정 시세의 시작가는 2,700만원부터 시작, 최대 적정가는 4,200만원 정도까지 보여졌고, 중간 가격은 3,450만원 정도로 보여졌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선호 시세는 3,000만원 전후로 보이긴 하는데, 각종 유튜브에 3,000 아래로 홍보해야 그런 차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싸면 싼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영상으로는 깨끗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알고 보면은 교환된 부위가 여러 개라든지 사고 부위가 많다라든지 싸면 싼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렌트 이력은 거의 무조건 있고, 렌트 이력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1인 신차 장기 렌터의 비중이 높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탔던 차량의 비중이 높은 대형 승용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보고 괜찮으면 구매하시고 아니면 말면 되니까. 근데 괜찮다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너무 막연한 부분이고, 보면은 안 좋은 차량은 볼 수 있는 부분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단지에 실제로 방문했을 때 내용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뭔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뭔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는지 기준을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러 차량들을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사진을 찍든지 체크를 해놓으신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을 미리 공부를 여러 대를 해놓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3.5는 2륜이 있고요, 4륜이 있는데 여기서 2륜을 더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4륜은 2륜에 비해서 리터당 1km에서 2km 정도를 덜 갑니다. 1년간 15,000km를 3.5, 2륜과 4륜이 같이 달린다라고 봤을 때 연간 유지비 차이는 25만원에서 28만원 차이가 또 납니다. 하지만 주행 안정성과 접지력 확보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륜이 아니라 전륜, 앞바퀴 굴림 방식으로 운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물 웅덩이나 빙판길에서 차가 돌 확률은 2륜보다 후륜이 2륜이라도 전륜 방식은 후륜보다는 좀 덜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만 km 이하의 3.5를 봤을 때 단순 교환 포함 무사고, 완전 무사고 다 통틀어 갖고 흰색, 검정색, 회색의 차량은 2륜만 보면 서울 제해안 수도권 매매단지에 조사일 기준 23대밖에 없었습니다. 적정 시세의 시작가는 2,600만원부터 3,800까지, 중간 가격은 3,200만원이었습니다. 2.5 중간 가격은 3,450만원이었고 3.5 사륜은 25대 있었고 시작가는 3,100부터 4,400만원까지, 중간 가격은 3,750만원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공인연비는 대략 리터당 16km 정도 나옵니다. 고속에서는 그보다 더 나온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공통이지만 앞뒤 길이는 5m 3.5cm, 좌우폭은 대부분의 차들이 극적인 차이는 없지만 1m 88cm, 마력은 합산 마력 230마력, 합산 토크는 35.7kgm입니다. 2.5는 198마력, 토크는 25.3kgm라서 하이브리드가 2.5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3.5는 300마력, 토크는 36.6kgm입니다. 하이브리드는 합산을 빼면 180마력에 토크는 27kgm입니다. 초반 치고 나가는 힘은 하이브리드가 좀 굼뜬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애시당초 달리려고 타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목적이 연비에 있는 차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N7 하이브리드는 서울 제해안 인천 경기 지역 일반 매매단지의 조사일 기준 142대가 있었습니다. 8만 km 이하만 보더라도 과반 이상인 125대가 있었고, 적정 시세의 출발은 3,0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 중간 가격은 3,800만원으로 보여졌습니다. 만약 익스클루시브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3,500에서 3,600 정도 보셔야지 적당한 차가 나오시지 않을까 싶고, 캘리그래피로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시작 가격은 3,500만원부터, 시작 가격은 똑같지만 내용이 아무래도 익스클루시브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 같은 가격에 낮은 등급이다 라고 하면 좀 더 좋을 확률이 높은 것이고, 같은 가격에 높은 등급이다 하면은 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라는 경험상의 생각이 들고요. 조건을 보시다 보면은 4,300만원 정도까지 보셔야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4,300인 거지, 무조건 4,300이면 어우 비싸가 아니라 키로수가 짧다라든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시트색, 희귀한색, 사고 유무도 보험 1억 빵원에 완전 무사고 우빵 무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건드린 깨끗한 차, 관리 잘 된 차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금액이 4,300보다도 높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 사이에 폭을 보게 되면 중간 가격이 3,900만원 정도로 보였고, 실제로도 3,900 정도를 보셔야지 적당한 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작위로 3,900만원짜리 신차 가격을 조회해 보니까 5,800만원 정도였었습니다. 신차 가격과 1,91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각종 옵션이 적은 프리미엄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3,000 초중반, 익스클루시브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3,000 중후반, 캘리그래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3,000 후반에서 4,000 초반, 이렇게 보시는 게 아직까지도 맞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신차 가격이랑은 여전히 1,000에서 2,000 정도 차이가 나고 평균적으로는 1,90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기 때문에 중고차의
메리트가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차도 동일한 제조사 신차 보증기간, 모든 소모품 보증기간은 3년에서 6만, 어떤 부분이 둘 중에 하나가 선도래 한다라고 하면은 끝인데,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10년에 20만 킬로까지 제조사 보증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보증은 기본 30일 또는 2000킬로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업체에 따라서 60일 또는 4000킬로, 아니면은 6개월 또는 10,000킬로 보증되는 업체가 각각 다를 수가 있고,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매매단지라고 하더라도 6개월에 10,000킬로 보증되는 업체가 있고 30일 또는 2000킬로 보증되는 업체가 다 다릅니다. 만약에 무조건 6개월에 10,000킬로 보증되는 차만 골라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좋은 차 볼 수 있는 대수가,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우선적으로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1년에 20,000킬로 보증된다고 홍보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는 모든 업체가 동일한 소비자분들이 선택하는 유료로 연장하는 연장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장을 안 해서 손해를 보시거나 문제가 됐었던 적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유료 연장하실 돈으로 차라리 차량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일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관심이 없다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녹화일 기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을 검토해 보면서 적정 차량을 살펴보는 시간 바로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매매단지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차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량은 매매단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 상품화 중입니다. 이제 상품화가 막 끝난 차량이고 밑으로 갈수록 더 오래된 차량인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보고, 그 기준은 한 2달 반? 그러니까 75일 정도 정확하게 딱 잘라서 그 이하는 안 본다 라는 그런 구분은 없지만, 점점점 디졸브 되는 이 정도 이상은 안 팔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간은 한 70일에서 80일 넘은 차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좀 빼고, 왜냐면 차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 속에서도 금액이 괜찮은 차가 좀 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시간 들어갔고 들어온 지 오래된 차량들을 봐야 되나?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비쌌거나 아니면 차가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매매단지를 방문하시던지 딜러 전산에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했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을 수가 있고, 스펠링으로 봤을 때 C로 시작하는, 대부분 C로 시작하지 않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세 글자 업체, Y로 시작하는 업체랑 C로 시작하는 업체랑 J로 시작하는 업체랑 M으로 시작하는 업체가 있어요. 유튜브 업체 중에 유명한 구독자가 많은 업체들도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을 했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문의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예전에 문의를 많이 받았을 때는 많은 증언을 받기도 했었었는데, 가장 최근에도 C 업체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똑같은 차가 차이가 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세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믿기만 하고 구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차량을 누구한테 갔느냐에 따라서 더 비싸게 구매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세 공부의 중요성을 제가 꾸준히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딜러 전산에는 여러 가지 딜러 전산이 있는데, 가장 크게 두 개로 압축해 보면은 인천 경기 지역에서 보기도 하는 카매니저, 지금 여기 보면은 카매니저라고 왼쪽 상단에 나와 있는데요. 이 카매니저의 딜러 전산 환경 설정으로 100만원, 200만원, 150만원, 90만원 이렇게 올리고 싶은 금액만큼 올리는 경우가 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인 것도 보셔야 되고 빵원인 것도 두 개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이트들이 금액 올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지 정확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 표시된 금액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을 내고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수수료 안 받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부동산 업자도 부동산 복비를 안 주면은 안 되는 것처럼 세상에 공짜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원봉사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영업을 하는 것인데, 수수료 안 받고 수익을 안 준다? 얘기를 했을 때 차주가 어느 정도는 떼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원래 깎일 수도 있는, 깎이는 폭인데, 사실은 이 딜러 전산 표시된 금액에서 그냥 구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여하튼 서로는 이렇고요.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만 킬로 이상은 안 보는 걸로 하고, 난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고 연식은 체크를 안 할 겁니다. 난 연식이 더 높으면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최초 맨 처음에 나왔던 중고차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뒤로 갈수록 매물이 엄청 좁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식은, 예를 들어서 K8 하이브리드 23년식이라든가 더 뉴 그랜저 IG 22년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더 뉴 그랜저 IG 22년부터 오일 감소 현상이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또 23년식 이후의 K8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뒷좌석에 2열 차음 글라스라든가 여러 가지 달라진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는 기아의 22년식부터는 또 엠블럼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랜저 GN7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연식에 따른 엄청 커다란 변화가 크게 없었을 가능성이 크게 없었습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8만에 예를 들어서 3,500 정도로 보고 싶다. 무리를 하실 때가 많죠. 소비자분들께서는 그렇게도 많이 팔리던데? 라고 하실 수 있으시니까 3,300부터 3,800 사이 3,300부터 3,800 사이로 캘리그래피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8대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익스클루시브로 보게 되면 이 차가 많은 차인데 11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로 보게 되면은 조건이 어떠냐, 샘플링으로 봤을 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가 위에 있을 텐데 무사고, 스세는 스마트 센스의 줄임말이고 HUD가 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다, 보스 사운드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HUD랑 보스 사운드. 휠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가 번호판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네요. 위에서 보는 듯한 서라운드 뷰 있고 뒷자리 열선 HUD 있는데, 요게 있으면은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서 몇 미터 앞에서 여기로 가라 라고 이제 표시도 해줍니다. 23년 1월에 생산된 23년 2월 10일 최초 등록 23년형 76,213km 탄 차량입니다. 가격은 현재 녹화일 기준 3,440만원에 되어 있고요. 기아 노브는 여기 와이퍼 조절하는 노브 밑에 기아 노브가 있습니다. 빌트인 캠이 있으면 플래티넘이 추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에다가 꽂는 겁니다. 그리고 좌회전 깜빡이를 넣었을 때 여기가 나오고 후측방이 나오고, 우회전 깜빡이를 넣으면 여기에 후측방이 나오는 겁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가 검정색인데 은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블랙 잉크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블랙 잉크가 있으면은 여기 시트의 모양도 일자로 이렇게 쫙쫙쫙쫙 여기 등받이처럼 쫙쫙쫙쫙 이렇게 되는 건데, 시트를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일반 모델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 잉크 140만원 정도 130만원 정도 되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진 않는데, 그게 추가되면은 그릴이 다르고 엠블럼도 검정색이고 여기 뒤에 레터링, 그랜저 레터링도 검정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까맣게만 보입니다.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핸들을 보게 되면은 요 마크가 스마트 센스 마크인데 해상도가 이제 땡기니까 떨어지죠. 요것만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 센스가 없는 건데, 요게 차량 모양에 마른 목골 석삼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센스 차간격 크루즈 컨트롤, 앞차가 가까워지면은 저절로 감속해주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 사진만 보면은 시간 낭비할 수가 있고요. 검사 날짜 한번 보고, 시작을 맨 밑에 날짜를 보게 되면 8월 6일 날 들어온 건데, 녹화 날짜가 지금 봤을 때는 한 2주가 좀 안 된, 들어온 지 2주가 안 된 차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전 사용감을 이 부분을 많이 보는데요. 여기 주름이 좀 심하다 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사용을 좀 막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리 부분이 해졌다라든가 운전석 여기 부분이 해졌다라든가, 그리고 여기 버튼도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앞으로 밀면은 허리가 오므려지는 것이고요, 뒤로 밀면은 허리가 풀려지는 부분입니다.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허리를 잡아준, 많은 분들의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운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뒷좌석도 한번 보고 카시트 눌림 자국이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얼룩이 있는지, 그리고 매트가 어떤 매트인지 이렇게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합니다. 매매 단지에 따라서 조수석은 이쪽에서 안 찍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찍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흰 색깔로 보시게 되시면 3,590만 원에 2024년 9월 25년형 68,700km 탄 요 차량이 나옵니다. 딱 봐도 블랙잉크는 추가가 되어 있지 않고, 휠은 이렇게 한 등급 낮은 등급처럼 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듯한 서라운드 뷰 있고, 그리고 시트 색에서 차량을 구매할지 말지가 많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전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12V 리셋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차량에 이제 불이 들어오고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잔류전류를 많이 먹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방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서도 시동이 문조차 안 열리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배터리 관리를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에는, 키에는 배터리가 분명히 있는데 문이 안 열린다, 이런 경우도 하이브리드에서 분명히 운행하시다가 한 번, 두 번 이상은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 매매단지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운행하지 않고 계속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워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을 보셔야 시동이
시동이 바로바로 걸리고 방전이 안 돼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방전됐어요, 이거 좀 점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잘 모르는 상사 직원분들이 많아요. 하이브리드보다 내연기관은 아직도 90% 이상 95% 이상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느낌상 그렇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3,590만원에 24년 9월에 25년형 68,000km 차량인데 사고 부위를 보니까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믿어서도 되냐라는데 아예 안 믿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밑에 점검자 의견란에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중고차 특성상에 뭐만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실물을 아무리 보험 이력 빵원에 여기 사고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도장 도색은 돼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점입니다. 8월 6일날 들어온 차량으로 보여집니다. 시트색은 짙은 색이기 때문에 막상 이 시트색 좀 그렇지 않아? 가 아니라 적응하게 되면 적응할 수 있는 색깔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핸들을 보게 되면은 요건 좀 선명하게 나온 편인데 요 모양의 마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센스가 무조건 있다. 현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 이 차량의 요 긴 내용의 차대 번호 KMHN2411 이렇게 시작되는 차대 번호를 넣으시면은 차량에 부가세 빠진 개별 소비세 빠진 금액으로 볼 수가 있고 어떤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지도 직접 검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양 조회하기를 하시게 되시면은 차대 번호를 통해서 어떤 게 추가 옵션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의 블랙 잉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좀 더 매매 단지에 들어온 지 오래된 차량 위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이 절반 위에서 보려고 많이 하는 편인데 8만 이하로 놓고 보니까 많이 없고 8만을 빼고 무제한 키로수로 보게 되면은 그래도 똑같네요. 키로수가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애시당초 없습니다. 익스클루시브로 봤을 때 말이죠. 3,800까지 보니까 그래요. 4,200까지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수는 48대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과반 이하만 우리가 봤다가 윗 금액을 제한을 많이 풀어버리니까 대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무리해서 보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중간 가격이 아까 3,900 정도가 됐었습니다. 4,100까지만 이제 좀 올려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44대 3,999만원에 6만 킬로에 아까는 익스클루시브였는데 요거는 캘리그래피 모델입니다. 검정색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5년 8월에 26년형이고 61,249km를 탄 건데 작년 8월에 출고했던 차인데 현재 3,999만원에서 조금 빠질 수 있는데, 그릴을 보시면은 여기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잉크 스타일로 돼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엠블럼이 이렇게 은색이다라면은 블랙잉크는 아니고, 시트 요거를 봤을 때 블랙잉크는 여기 시트도 다 검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여기 테이핑도 안 뗀 것 같습니다. 뒷자리 열선 있고 플래티넘이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있네요. 빌트인 캠 버튼이 있는데 여기 위에 비닐도 안 뗐네요. 6만 킬로 탈 동안 비닐을 안 뗐다? 여기 밑에도 말이죠. 모든 부분이 연식이 좋아서인지 뭔가 더 깨끗한 느낌이기도 한데, 여기 매매 단지가 사진을 잘 찍는 건가?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요 핸들과 요 시트가 때가 베이지 시트 못지않게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고, 요 리틀트리 방향제를 딜러분들이 많이 가성비 좋게 세니까 초반에 세고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보름 안에 금방 날아가긴 하는데 창문을 닫아놓으면은 냄새가 엄청 오랫동안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서 차량 판매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딜러들이 이거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을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이 방향제가 있거나 예전에 많이 접했거나 그랬을 때가 많습니다. 뒷자리는 깨끗할 때가 많고 3,999만원 25년 8월에 26년형 6만 1000km인데 성능 이력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9월 11일까지 1년 정도가 남았고, 렌트 이력 있어도 상관없고 튜닝 이력 없고 리콜 대상에 해당이 없고 사고 없습니다. 그런데 점검자 의견란을 보면은 여기도 없네요. 특별한 내용이 없고 3,900 정도가 되고 이 정도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좀 어느 정도는 A급 정도 구매할 만한 그런 요소에 좀 속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딜러를 거치지 않고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4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중간 알선 딜러를 굳이 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만약에 3,800짜리나 3,900짜리를 4,100에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한 여부를
이유를 꼭 보여달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물어볼 때 간단하게 환경 설정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들어온 날짜는 8월 5일로 보여지고 여기 표시된 3,999만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금액에서 이렇게 3,990만원이라고 이쪽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넓게 보실 수 있도록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보는 듯한 어라운드 뷰 기본, 그리고 서라운드 뷰, 그리고 스마트 센스 이렇게 있는 건데, 이 핸들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여기 안쪽이 좀 해지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게 말이죠. 성능 기록부도 나쁘지 않고, 휠은 요거를 번개 휠이라고도 하는데 가끔 이 가장자리 휠 스크래치 있는 차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란 거는 테이핑이고요. 파워 트렁크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대는 한번 뺐었었네요. 없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기스가 있어 보이는데 보호 필름을 떼면은 깨끗하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또 기스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시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검정색 같잖아요. 근데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문 열린 사진의 안쪽 면을 보면은 실제 이 차량의 색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데서 찍어버리면은 검정색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라이트를 비춰서 본 부분은 회색인데 검정색처럼 어두운 부분은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영락 없는 검정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다방면으로 보실 수 있으셔야지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이 밝은색 시트는 조금의 얼룩도 잘 보일 수가 있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1년만 타더라도,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만 타더라도 운행 조건에 따라서 때가, 특히 여기 엉덩이 뒷부분부터 먼지가 있어도 이쪽이 좀 꾀재재 보일 수가 있는 점이 밝은색 시트의 단점이거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야 이거는 무조건 사야 해 하면서 사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신 것 같아요. 야 요 시트 관리하기 진짜 힘들대 라는 소문이 또 퍼지다 보니까 이제는 베이지 시트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아직도 찾으시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택 상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빌트인 캠 뒷자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전동 도어 커튼이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다. 이 뒷유리 버튼을 딸깍 해갖고 다 올리고, 커튼 한 번 더 올리고 싶어 딸깍 하면은 이게 윙 하면서 올라가요, 전동으로. 타이어는 이 정도 가장자리를 봤을 때 중간 이하 정도의 트레드지 않을까, 이 정도면 얼마나 타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실제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km 미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봐야 됩니다. 오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이렇게 있고, 기름은 이렇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차량은 3,680에 올려져 있는 차량이고요. 금액은 조금 내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딜러에 따라서 다르고, 보시는 바와 같이 키로수는 58,86km 정도, 현재 키로수에서 뒤에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정도는 조금 달랄 수도 있습니다. 50,074km. 성능 받았을 땐 그랬는데 그 중간에 운행을 좀 했었나 봐요, 상품화 과정에서. 차는 이 정도면은 각도에 따라서, 명암에 따라서 얼룩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깨끗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베이지 시트 치고는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회색이면 더 좋아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3680에 캘리그래피인데 50,000km 탔다 라는 점은, 사고는 횡다, 범퍼는 교환이 되더라도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은 볼트 방식이면 티가 너무 잘 나서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데, 끼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누유두수 불량은 웬만하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요만큼 정도 유증기로 인한 검정색 조금의 나온 누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네 도장, 정비력 있기 때문에 한번 조회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차량은 보험 이력이 한 건이 있는데 1회에 649만원이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를 봤을 때 여기만 봐서는 알 수가 크게 없고, 그리고 여기 X와 여기 범퍼 이런 부분을 특별히 알 수가 없는 점이 있긴 한데, 옵션은 옵션 정보란에 클린카즈.com에서도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여기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딜러들이 말이죠, 대부분 귀찮아서 그냥 다 찍어놓고 여기는 그냥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옵션은 사실 이 딜러 전사는요 딜러들끼리 다 아시죠?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런 메모리 있는데, 요 가격에 내놓고 성능 기록부는 요래요. 그리고 연식 키로수는 요렇거든요. 그래서 제 차를 한번 관심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보러 오실래요? 라는 건데, 옵션은 아시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진에 있는 걸로 보시는 거 아시죠? 라는 딜러들마다의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딜러 전산 그대로 사이트에 옮겨져 오는 그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딜러 전산 기반으로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는 옵션이 상세하게 되어 있지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클린카즈.com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튜브 딜러들의 사이트에서도 다 똑같은 매뉴얼대로, 그런 형식대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대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다. 옵션은 사진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직접 그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뭐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몇 개월이 됐든 갑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된 생각으로 고르시게 되시면은 자기 합리화된 게 아니라 그게 자주 보다 보니까 공부가 됐고 괜찮게 구매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문적인 시선 없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보험 이력만 보고 그리고 또 성능 기록부만 보고 성능 기록부도 점검자 의견란이 뭔지도 모르시고 여기를 잘 안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들어온 날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 분도 생각보다 정말 과반 이상으로 정말 많습니다. 이 날짜가 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오늘 문의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5월 달에 들어온 차더라고요. 이 차 말고 딴 차가 보셨다라고 저한테 문의 주셨던 차가 5월 달에 들어왔는데 3개월 동안 그러면 이 차는 왜 안 나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가 많은데 들어온 지 3개월 동안 안 팔린 차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물론 고유가라고 해갖고 손님이 거의 뚝 끊기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이 인기차는 분명히 나갔을 것 같은데 왜 안 나갔을까라는 생각이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더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차 보는 게 속편하지 않나? 라는 거죠. 금액이 그렇게 들어오자마자 구매를 하게 되면 무조건 비싸 이런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기서 블랙잉크를 선택해서 보려고 하면은 없어요. 4,300까지 보면 있을까? 4,000부터 4,300 이렇게 보니까 한 대 나오네요. 무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금액은 4,250만원에 올라와 있는 검정색 차량으로 보여지는데요. 검정색일까? 검정 맞습니다. 문 열린 사진 안쪽을 보면은 검정색이 맞고 이게 블랙잉크가 들어가면은 시트 패턴이 이렇게 생겼고요. 다 검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밑에 그릴도 올 검정, 엠블럼도 검정. 이게 튜닝한 게 아니라 순정이 요겁니다. 여기 레터링도 그랜저라고 적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음영이 조금 있습니다. 차 번호는 6개월 동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매를 해갖고 요 차량 번호를 그대로 타실 수도 있는데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바꾸시는 분보다 안 바꾸시는 분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버튼들이 사용감이 많이 없네요. 깨끗하다. 뒤에도 깨끗하고 이 차는 4,250만원에 2025년 작년 12월 그러니까 나온지 출시한지 신차 출고 이후로 1년도 안 된 차량이고 키로수는 15,000km밖에 안 됩니다. 블랙잉크라고 한다면은 거의 5,800 신차 가격이 말이죠. 그 정도 했던 차량으로 보여지는데 핸들 보면은 다 깨끗해요. 근데 이 차량을 믿고 사도 돼? 보고 사면 됩니다. 사면 돼요. 신차 가격보다 지금 한 1,500 이상은 무조건 싼 거예요. 차량을 보고 충분히 보고 구매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깨끗하잖아요. 정말 산뜻하게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2030년 말까지예요. 한 달 더 하면은 2031년 1월 21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이력 없고 근데 사고가 이렇게 있으니까 싼 거였구나. 역시 싸면 싼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거. 밑으로 빼놓은 게 또 있을까? 조수석 앞핸더랑 내차 피해 2개인데 1230 이런 것들은 궁금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끕니다. 무사고가 아니었죠. 개인적인 견해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그냥 켈리로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21대씩이나 나오고 여기 있는 차들이 다 안 좋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거의 80-90%가 그 이상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캘리그래피 4,290짜리 이 차가 오늘 마지막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개해드린 차 3하나 2하나 이거 HUD 서라운드 뷰 앰비언트 라이트 밑에 여기 버튼들 다 충실하게 있고 약간 때는 입혀져 있지만 이 정도는 오케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때가 엄청 심한 건 아니고 적당해 보이고 HUD에 휠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스마트 센스 마크입니다. 다른 차 수입차를 보더라도 다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이 있으면은 이런 마크에 뭐 이렇게 있는데 거의 그런데 요거 있으면은 스마트 센스가 있는 것이다. 차간격 크루즈 컨트롤 요게 있다고 해서 핸들을 자동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주는 HDA가 있는 그런 차라고 많은 볼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센스 2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깜빡이를 넣었을 때 차선 이렇게 변경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 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아직 없죠. 현대기아는 요것도 테이핑을 떼주면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캘리그래피 모델 추가 옵션은 현대 홈페이지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웬만하면 플래티넘 옵션은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있지 않습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이 휠하우스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이죠. 1인지 2인지 뒷자리 전동도어 커튼이 있는지 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내년 8월 23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이력은 있고, 이거는 뭐 크게 관계는 없어요. 1인 신차 장기 렌트 비중이 많다 보니까 사고 유무 없다라고 되어 있고, 신차 보증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관장치 제조사 AS 문의, 그리고 들어온 날짜 8월 14일로 보여지고, 성능 책임보험료는 7,3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예 없을 것 같고요. 제조사 보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제조사에 이게 예약 잡고 수리하게 되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렇게 봤는데 초반 설명이 어느 정도 매끄럽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편집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휴가를 갔다 오면은 영상을 많이 못 올리기도 하고 더 촘촘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